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85살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 그 조용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평소엔 애써 외면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내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당당히 길을 걷고 또렷한 말투로 삶을 이야기하며 병원과는 거리가 먼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85살이 된 신경과 전문의 윈밍하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사흘씩 진료실에 나가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랄 건 없지만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하게 80살, 90살, 심지어 100살까지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한 삶의 모습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80이 넘도록 활기차게 걷고 또렷하게 대화하며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0이나 70만 되어도 기억력이 흐려지고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생활 습관, 작은 선택의 누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 또한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건강 수명의 열쇠는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범해 보이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살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정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맨체에 사시는 엘레반둥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70여 세에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평온한 삶을 보내셨지만 점점 외출을 줄이고 집에만 머무는 생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나자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기억력도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매일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얼굴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걷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챙기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기. 놀랍게도 6달 뒤 어르신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셨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한 환자는 제 조언을 무시한 채 예전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식사는 늘 가공식품 위주였으며 하루 종일 혼자 TV만 보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기억력 저하가 심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상을 대하는 태도와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85살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4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야 오래 산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해온 경험에 따르면 가장 빨리 건강을 잃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쉬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움직이지 않고 외출조차 하지 않는 삶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82살 어르신으로 큰 병도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걷는 게 불편해지고 대화 도중 자주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며 하루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 보내셨더군요. 운동 부족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70이 넘으면 매년 3%에서 5%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 감소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따로 체육관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마당을 빙 돌거나 시장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설거지와 청소 같은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다리 근육을 사용하며 몸을 일으켜 세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며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어떤 이들은 늙어서 무리하면 다친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밥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놀랄 정도로 다채롭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약으로 식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하띵 출신의 90살 할머니는 늘 혈색이 좋고 말투에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여쭤보니 아침엔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엔 나물 반찬과 채소를 꼭 챙긴다고 하시더군요. 반면 라면, 햄, 가공된 빵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얼굴에 윤기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육은 매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해져 노화가 가속화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계란,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그리고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은 음식을 통해 회복하고 식탁 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식습관은 단지 오늘의 기분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과 직결되는 삶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담배, 술, 불규칙한 식사 등을 떠올리지만 저는 오히려 외로움이 더 치명적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치매, 우울증, 심장병 위험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고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채 집안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작은 일에도 의욕이 없으며 말수가 점점 줄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매주 한두 번씩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즐기거나 동네 사찰의 법회나 집 근처의 문화센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은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으며 뇌 기능 또한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주고받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면역계를 강화시킵니다.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동호회, 봉사활동, 의과 취미 모임에도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영상통화, 온라인 독서 모임,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마음을 여는 만큼 외로움은 물러가고 건강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과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6시간 이하의 수면이 지속되면 뇌 속 노폐물 청소 기능이 떨어져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덩나이의 70대 후반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기억력 감퇴와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수면 개선을 위한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주범은 대체로 전자기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면 뇌가 혼란을 일으키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를 오후 3시 이후에 섭취하면 뇌가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일수록 수면의 질이 면역력, 인지기능,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잠을 생명 유지의 기초로 여기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권합니다. 또 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조용한 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밤에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억지로 참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을 병들게 하고 제대로 표현된 감정은 뇌를 치유합니다. 숙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온전히 잠들 수 있는 힘, 그것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박사님은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75살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눈을 뜨기 전 침대에 누운 채로 3분간 심호흡을 하며 전날 하루를 떠올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되뇌이는 이 작은 의식은 하루를 긍정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일어난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며 뇌 기능을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변의 색과 냄새, 상태를 살피며 장 건강을 체크합니다. 세수를 마친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이 산책은 30분 정도 이어지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 걷기를 실천합니다. 산책 후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삶은 달걀 1개, 현미밥 반 공기, 김치와 나물 반찬,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녹차 한 잔이 저의 고정된 아침 메뉴입니다. 이 식사는 뇌에 필요한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 에너지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아침을 활용해 두뇌 활동을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집에서 의학 논문을 읽거나 강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토요일은 독서를 하고 일요일에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도 꼭 포함합니다. 80살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고 82에는 유튜브 채널 관리법도 배웠습니다. 오전 활동이 끝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하루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하루는 이렇게 철저히 계획되고 건강한 루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일상이야말로 제 건강의 핵심이자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뇌를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식사에 명확한 목적과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시작을 위한 에너지와 뇌 활성화를 위해 삶은 달걀 1개, 현미밥 반 공기, 나물 반찬과 김치,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곁들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고,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보호하며, 녹차의 카테킨과 테아닌은 집중력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으며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조절하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의 기회입니다. 저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중심으로 제철 채소 반찬을 넉넉히 곁들입니다. 밥은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고, 국물은 염분 조절을 위해 적은 양만 섭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설거지를 하며 몸을 움직입니다. 이때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려 노력합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구성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나물과 채소 위주의 반찬에 적은 양의 밥,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밤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위주로 섭취합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과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느끼며 마음을 비웁니다. 저는 매 끼니에 작지만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포함하고, 색이 다양한 채소를 2-3가지 이상, 과일은 하루에 1-2가지, 백미 대신 잡곡을 활용합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의식적으로 줄이고,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규칙적으로 마십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술은 최소화하고,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저는 80살을 넘기며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끝을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재산,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며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훈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자고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식할수록 하루하루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바뀝니다. 저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전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남겨진 이들에게 후회와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유언장을 쓰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이자 결단입니다. 저는 제 삶이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전할 수 있는 말, 남길 수 있는 온기를 하루하루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준비된 마지막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따뜻하고 품위 있는 작별이며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내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제가 선택한 하루하루의 방식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85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결코 꿈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하루 30분 걷고 가족과 마음을 나누고 밤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치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그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삶은 크고 대단한 변화보다 작고 단단한 일상의 반복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심지어 100살이 되어도 새로운 하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삶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오늘 시작됩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은희하였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강력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곁에 있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